건물의 창문이 깨져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건물주나 관리인이 건물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쓰레기를 던지기도 하고 다른 창문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행동이 반복된다면 건물은 점차 황폐화되고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범죄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소한 잘못을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낙서라든지 유리창 파손 등등과 같이 경미한 범죄를 제때 처치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이 196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두 자동차 모두 본넷을 조금씩 열어두었습니다. 한 자동차는 창문이 멀쩡하고 한 자동차는 창문이 깨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일주일 동안 방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문이 멀쩡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깨져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크고 작은 부품들이 도난당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을 훔친 사람들은 자동차 주인이 자동차에 대해서 소홀하다, 관심이 없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된 사례는 미국 뉴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1980년, 90년에 뉴욕을 여행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뉴욕의 지하철은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력범죄가 60만 건 이상 발생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욕시는요, 차량에 도배되어 있던 그래피티가 깨진 유리창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차량의 그래피티를 모두 지우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과 언론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6,000대에 해당하는 차량의 그래피티를 무려 5년간 지우고 또 지웁니다. 왜냐하면 지우고 또 지워도 계속 그래피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점차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피티를 지우는 1년 후에 범죄가 30% 이상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3년 후에는 무려 80%까지 범죄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뉴욕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눈 감아주던 사소한 범죄들, 예를 들면 지하철 노상방뇨, 무임승차, 구걸과 같은 경범죄들을 강력히 단속하고자 하는 무관용 원칙을 펼치게 됩니다. 사소한 범죄를 할지라도 강력히 단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서 관용 없이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엄벌주의로도 무관용 원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뉴욕시는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는 자는 현상수배범일 수도 있고 또한 노상방뇨를 하는 자는 강도질을 하러 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에 사소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점차 대담해주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경찰 병력을 5,000명 이상 증원하고 작은 범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경범죄, 예를 들면은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라든지 음주운전자들, 구걸하는 자들, 크고 작은 소음을 발생하는 자들을 처벌한 결과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50%가량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제 뉴욕에는 다시 여행객들이 활기차게 여행을 오게 되는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2023년 8월 대나 서울 등산로에서 성폭행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등산로를 범행 장소로 정한 데에 대해서 자신이 평상시에 운동하면서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밝힘으로써 모두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익명적인 상황이 이기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한 셉티드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범죄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에서부터 출발한 공간 디자인 설계 이론을 바로 셉티드 이론이라고 합니다. 셉티드 이론은 미국 뉴욕의 오스카 뉴먼이라고 하는 학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학자는요, 뉴욕의 두 동네의 생활 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물리적 공간의 차이가 범죄 발생 빈도를 줄인다라는 점을 발표하게 되었고, 셉티드 이론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설계 디자인인 셉티드 이론은요, 크게 5가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연적 감시입니다. 자연적 감시는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계획하려고 할 때에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해서, 즉 가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CCTV를 충분히 확보한다라든지 혹은 노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려고 할 때에 주변의 시설물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접근 통제입니다. 접근 통제는 허락이 되지 않은 사람의 진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성공적인 범죄에 대한 심리적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성 강화입니다. 영역성 강화는 지역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울타리를 설치한다라든지 조경 식재를 다르게 한다라든지 혹은 도로 포장에 변화를 줌으로써 이 공간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공원의 벤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벤치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도 있고, 혹은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수상한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축소시킨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지관리입니다. 이 유지관리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황폐화된 건물은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그곳을 범죄 목표물로 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이 초기에 시행된 것과 같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그곳이 범죄의 목표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지관리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셉티드 이론이 실제 우리나라 주택시범단지에 적용되어서 범죄율이 크게 축소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주변의 작은 관심들,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강력범죄, 안타까운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